지난 3월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주식시장이 몇 주에 걸쳐 계속 폭락하면서 수천만 원이었던 계좌의 평가이익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바뀌었지만 저는 갖고 있던 주식들을 끝까지 쥐고 있었고 시장의 공포가 최절정이었던 구간에서 폭락한 주식들을 신규로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폭락을 이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개의 증권사를 통해 총 5천만 원의 주식을 신규로 매입했는데요. 준비했던 현금 1억 중 왜 5천만 원밖에 투자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신규로 매입한 주식들의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23일 저는 키움증권을 통해 4개의 주식을 매입했는데요. 4개월이 지난 지금 수익률은 68%이고 대략 1280만 원의 평가액이 난 상태입니다. 꽤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운 좋게도 주식의 매입 시점이 나스닥 기준으로 올해 주가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려운 주식이나 중소형주에 투자해야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대형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고 남들이 잘 모르는 중소형주에 투자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입한 종목들 중 중소형주나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 1위의 초대형주이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익률이 80%가 넘었고 엔비디아와 나이키 또한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대형주이지만 각각 100%와 5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에 투자하면 실력이 없거나 평범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잘 들어보지 못한 기업에 투자하면 특별하고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에서 고수익을 낸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할 수 있으면서도 사업 모델을 이해하기 쉬운 기업들에 투자한 사람들이었죠. 5년 동안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코스닥 종목을 열심히 분석해 돈을 3배로 불린 사람과 5년 동안 네이버나 카카오같이 누구나 다 아는 주식에 투자해 원금을 3배로 불린 사람의 실력 차이는 없습니다. 투자 실력은 수익률이 말해주는 것이지 경제나 재무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느냐가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남들이 잘 모르는 주식을 발굴해 투자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난 3월 1400대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2200포인트를 조금 넘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1800에서 1900포인트 구간에서 주식을 정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풀어 금융시장이 안정되긴 했지만 실물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가의 상승폭이 지나치고 역사적으로 증시가 크게 폭락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2차 폭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차 충격이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스피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예측해 1900포인트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했지만 그 후로 코스피는 15%나 더 상승했고 나스닥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9000포인트 부근에서 주식을 정리했지만 나스닥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무려 18%나 더 올랐습니다. 시장을 예측해 미리 주식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후회하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제 두 가지뿐입니다.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2차 폭락을 기다리거나 찜찜한 기분으로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버린 주식을 다시 주워 담는 것이죠. 역발상 투자가로 널리 알려진 데이빗 드레먼에 의하면 1929년 이래 시장을 예측한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예측이 적중한 경우는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적중률이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에는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송과 기사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낙관론과 비관론에 귀를 기울이며 상승과 하락 둘 중 하나에 베팅하고 싶어 합니다. 증권시장에는
좀 더 믿을 만한 투자의 대가들이 있으니 어쩌면 그들의 의견을 따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 또한 어느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낙관과 비관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시장을 예측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죠. 얼마 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될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저에게 의견을 묻긴 했지만 사실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생각하면 더 오를 것 같아. 오늘 밤에 하나 살 거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난 3월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 1억 정도를 신규 매수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투자하지 못했는데요. 주가의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을 예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실물 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반등하는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고 주가가 다시 꺾여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장의 미래를 묻고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오늘 풀매수 할 겁니다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현존하는 최고의 트레이더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해 경제와 시장이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안다고 추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자신의 예측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이 바라는 만큼의 수익을 얻는 경우는 드물다. 틀린 예측을 소신으로 삼는 투자는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거시적인 미래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나 금리, 주가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보다는 산업이나 기업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라. 주식 투자를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통하는 마법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고수든 하수든 지난 3월 폭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모두 큰 이익을 얻었고 제 계좌의 수익률 68% 또한 그저 그 공식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일 뿐 투자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락이 끝나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이미 주가는 오를 대로 올라 있고 주식시장이 폭등한 만큼 수익이 날 확률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을 전부 매도한 후 2차 폭락을 기다려야 할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조언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자신의 육감을 믿지도 말라. 훌륭한 회사를 골랐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주가의 등락을 무시하라. 하루에 100포인트가 하락하든 500포인트가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한다.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